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 디바이스 종목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는 2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6개월 차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좀 6개월 차 이상 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와, 근데 시가니까 상한가 갔는데? 네, 지금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5,190원으로 해가지고 시간에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찍히진 않았어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건 아니라서 저걸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래도 시간에서는 상한가가 한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고가로 25.91% 상승해줬고요. 그 다음에 종가로는 21.65%. 뭐 결국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대금은 881억 원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했을 때는 18,37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빠졌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상장한 지 6개월 차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바닥치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양새도 있어서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럼 추세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 여기 아니겠다. 그럼 여기겠다, 그치? 그래도 뭐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살짝쿵 돌린 건 있네요. 네, 살짝쿵 돌린 모양새가 있고, 그 다음에 돌리다가 신저가 때리고서 날리는 거죠. 그리고 뭐 기본적인 패턴 돌파갭 나와줬고 유성형 캔들 나왔고 거래량 동반됐고 거기다가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시간의 상한가는 뭐 그렇게까지 믿을 만한 그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나름대로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상장된 지 뭐 2년차 정도 되면은 수급이 그렇게 의미 없어요. 수급으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굳이 이야기한다면 거래량 갖다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거래량으로 본다면은 거래량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현재 상태는 쏘리. 네,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럼 기술적 관점은 요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뭐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 끝났어요. 예, 뭐 기술적 관점 이야기 끝났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우선 이 회사에 대한 네,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회사에 대한 소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아이언 디바이스 사업개요. 아이언 디바이스는 혼성신호 SOC 이게 그 SOC 반도체를 설계, 제조 및 판매한 팹리스 반도체 기업입니다. 여기서 SOC라는 거 좀 낯설죠. 요거는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 그 이게 반도체가 칩이잖아요. 칩 안에 시스템으로 반도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칩 안에 그게 이제 칩 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 온칩 그래서 SOC. 근데 요 SOC인데 아이언 디바이스 혼성 신호라고 하잖아요. 혼성 신호는 이 회사가 이 회사는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및 전력 반도체 기술을 하나의 칩에 직접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는 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반도체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디지털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혼성해서 쓰는 거예요. 우선은 입력 신호, 음성 신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이제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아날로그 신호를 반도체로 받아서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요. 그러 다음에 이제 이게 앰프니까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을 증폭시켜가지고 스피커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받아서 디지털로 변환해서 증폭시킨 다음에 그것을 스피커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런 칩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칩을 개발하는 기업. 근데 그 개발을 어떻게 한다고? 팹리스, 공장 없이 설계 디자인을 하는 거죠. 설계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맡기게 되면 파운드리 기업에다 맡기게 되면 파운드리 기업에서 그 설계한 대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겠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은 아니고 팹리스. 근데 대부분 팹리스죠. 왜냐면 뭐 파운드리 공장을 그만큼 건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혼성 신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반도체는 그냥 진짜 아날로그 데이터만 받습니다. 디지털 반도체는 디지털 데이터만 받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음성으로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냐면 앰프야 앰프, 스피커. 스피커가 그렇잖아. 소리를 받아들여서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아날로그 신호를 받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날로그 우리가 말로 떠들어대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고 그것을 이제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요 칩을 통해 가지고 만든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잖아. 그러면 그 디지털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증폭시켜 가지고 듣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이 두 가지의 신호를 처리하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하기도 해요. 왜냐면 보통은 아날로그 반도체, 디지털 반도체 이렇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이 회사는 혼성 신호를 다루는 반도체니까는 좀 특별하긴 하지. 하이브리드 느낌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오디오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오디오 처리 반도체는 혼성 신호를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아날로그 받아서 다시 디지털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네, 혼성 신호,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가 함께 혼재된 신호 처리 방식을 의미하며 전력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이제 전력이라는 게 있어.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스피커로 해가지고 아니 마이크로 해가지고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그걸 디지털 해가지고 스피커로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증폭시킨다고. 이 데이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갖고 가지고 여기서 디지털로 해가지고 증폭시켜 갖고서 이 스피커로 더 빵빵하게 보내준다고.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력을 활용해 가지고 전력에다 전압을 넣어서 증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리가 뭐 화면에 제 얼굴. 소리가 예를 들어서 레벨이 한 뭐 데시벨이 30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증폭시켜 가지고 뭐 80으로 올린다. 그러려면 이제 전력까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 반도체 안에. 그래서 이제 SOC인 거죠. SOC. 시스템 온 칩. 칩 안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네. 쉽게 설명하면 아날로그 신호는 사람의 음성처럼 연속적인 신호,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산적인 신호입니다. 혼성 신호 반도체는 이 두 가지 신호를 함께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오디오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마이크에서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는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신호는 DSP,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합니다. 변환된 신호는 스피커 앰프를 통해 증폭된 후, 이 증폭은 이제 전력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스피커에서 소리로 출력됩니다. 이러한 혼성 신호 반도체는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런 이제 혼성 신호 반도체 칩을 활용을 해가지고 스피커, 소리, 반도체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온 디바이스의 주요 제품의 적용 분야 세 가지 분야인데 스마트 파워 앰프 소리죠. 고효율 고음질 사운드 출력하는 반도체. 그래서 적용 분야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 스피커 등 오디오 기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운드 앰프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를 스피커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그 요새 그 TV가 있잖아요. TV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따로 스피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스피커가 따로 이렇게 옆에 있던지 아래에 있던지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아예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전혀 없어. 뭐 스피커 따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간 차지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그냥 디스플레이 자체만 있는 거야. 근데 디스플레이가 울려. 뒤에 그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어. 액추에이터가 소리의 그 파동을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다 전달을 해. 그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사람 귀에 들리는 거야. 예전에는 따로 이렇게 스피커가 따로 있었잖아. 근데 그게 없다니까. 그냥 패널 자체가 스피커 그 앰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반도체도 개발을 한 거지. 그래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를 스피커로 활용하는 기술이겠죠. 디스플레이 내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화합물 반도체용 파워 IC. 이거는 전력 반도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력 반도체 수준은 아니고, 전력 반도체는 보통은 전압을 관리하는 거니까 아날로그 반도체죠. 근데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건 아니고 전력을 컨트롤하면서 그 전력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기능까지 들어간 게 화합물 반도체 파워 IC.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고전압, 고전력 스위칭 가능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근데 전력 반도체긴 한데 고전압, 고전력 스위칭이 가능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하여 전기차, 태양광, 서버용 전력 변환기 등에 사용한다.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갈륨 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전력 반도체. 그냥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뭘 하는 회사인지. 그러면 요 정도면 아실 것 같고, 약간 좀 더 요거 한번 이야기할까? 네, 화합물 반도체 파워 IC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단순한 전력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 변환 제어 기능이 포함된 파워 IC. 전력을 단순히 스위칭하는 역할을 넘어 정밀하게 조절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워 IC는 전력을 변환, 증폭,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직접 회로입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하고 지금 파워 IC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 전력 반도체는 단순한 전력 스위칭 온오프, 파워 IC는 전력 변환과 전력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전력 제어 기능 포함 IC가 있고, 전기차 인버터, 전력 변환기. 전력 반도체는 단순한 스위칭 역할을 하지만 파워 IC는 전력을 최적화하여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제어하는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아이온 디바이스의 화합물 반도체 파워 IC는 단순히 전력을 스위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압을 조절하고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며 고속 스위칭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제품은 두 가지인 거죠. 뭐. 한 가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오디오 반도체, 그렇게 불리면 되겠죠. 오디오용 반도체, 그게 있는 거고, 혼성 신호를 활용한 요 제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워 IC 전력 반도체가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운드 쪽에 더 포커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쪽에 전력까지 컨트롤 하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AI를 적용을 해요. 왜냐면 전력에 대한 전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 기기의 활용도에 따라서 AI를 적용해 가지고 그걸 또 컨트롤 하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하게 하는 것도 해요. 요 정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언 디바이스의 핵심 경쟁력. 아이언 디바이스는 혼성 신호 SoC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고전력,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 오디오, 디스플레이, 사운드, 전력 변환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따른 성장 기회도 존재한다.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기는 하겠지만 AI 기반의 오디오 이 부분이죠. AI 기반의 오디오 반도체가 있다는 거죠. 근데 AI 기반의 오디오 반도체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특별하게 앰프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오디오 기반의 반도체예요. 이게 과연 뭐 얼마만큼 미래 기술적인 것인지. 물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뒤에다가 반도체 액추에이터 그걸 활용해 가지고 스피커 없이도 울림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보내주긴 하는데 그런 기능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첨단 기술이긴 하죠. 근데 모르겠어. 이 기술이 얼마만큼 파급력이 큰 건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팹리스의 회사다. 근데 팹리스 회사 뭐 그런 이벤트 테마 붙으면은 팹리스 관련된 종목이 막 올라가잖겠지. 그런 테마성으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진정성이 있는 건 아니지. 과연 이 기술이 다른 회사와 경쟁력을 갖고서 얼마만큼 시장에 침투율이 강한가 그게 좀 중요하긴 하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냐면은 재무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최첨단이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저건 있죠. 오디오 쪽에서는 기술력이 높죠. 그러니까 오디오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런 혼성 SoC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오디오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다. 오디오 시장에서는. 그렇게는 볼 수 있지. 왜냐하면은 대부분 그동안의 앰프는 뭐냐면은 아날로그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를 받아서 그것을 튕겨주는 거예요. 이 벽면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무용 오디오 있잖아. 앰프 있잖아. 그러면 얘 딱 들어왔지? 소리가 들어왔지? 소리가 들어온 것을 나무에다가 튕겨줘. 그러면 그거 나무가 울려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 그건 이제 아날로그만 하는 거지. 근데 이 회사는 증폭을 하자. 증폭. 네, 증폭 기술을 하는 게 반도체, 오디오 반도체잖아. AI 기반의 오디오 반도체. 좀 더 정밀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그 아까 전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었냐면은 그게 있어. GPT 있잖아, GPT. GPT-4, GPT-5가 있거든. 지금은 GPT-4지. 근데 곧 있으면 GPT가 5가 나올 거거든. 근데 그 중간에 4.5가 있고. 요게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AI의 오디오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AI하고 대화를 할 적에 지금은 약간 챗 GPT니까 채팅을 통해 가지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 채팅을 하게 되면 좀 번거롭잖아. 그래서 말로 대화하는 거잖아. 대화할 때 이 AI 기반의 오디오 반도체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좀 유망해지겠지. 그때쯤 되면 AI 기반의 오디오 반도체가 그만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AI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AI의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기반을 본다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오디오 쪽으로는 오디오 분야로는 최첨단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미래 발전성도 있고. 근데 전력 반도체 쪽은 뭐 일반 전력 반도체 기업하고 그닥 특별한 기술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AI 기반 반도체의 전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 전력의 증폭이라든지 그걸 관리하는 건데 그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는 이 전력 반도체까지 넘어온 거지. 그래서 상품 세그먼트가 둘로 나뉘어진 거지. 근데 이 전력 반도체는 워낙 그 다양한 회사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경쟁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는 주로 쓰이는 게 아까 보신 것처럼 전기차 쪽이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주로 많이 쓰이긴 하죠. 자동차 쪽. 근데 여기 말고라도 지금은 이제 또 어디다 쓰이냐면은 AI 서버. AI 서버의 그 전력을 효율을 극대화시킬 적에 그때도 쓸 수 있죠. 근데 워낙 이걸 만드는 기업들이 다양해가지고 이게 자체 경쟁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AI 기반의 오디오 반도체 이쪽에 가장 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전력 반도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해하셨겠죠?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요거 그래도 살짝 이야기해 드릴까요? 어, 스마트 파워 앰프 핵심 기술. 스마트 파워 앰프 혼성 신호 SOC 및 전력 전자 기술이 결합된 반도체. 혼성 신호 반도체 기술과 전력 전자 기술이 함께 포함되어 작동하며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혼성 신호 SOC. 혼성 신호 SOC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는 반도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하여 스피커로 전달하는 거. AI 기반의 음향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게 그게 있다 보니까 이게 SOC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AI 기능을 넣어서 음향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는 거죠. 스피커의 저항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전력 및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전력 전자 기술. 전력 전자 기술은 전력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고 제어하는 기술로 배터리 전압을 증폭하여 스피커가 요구하는 전압 수준으로 변환한다. 전력 효율성을 높여 소형 기기에서도 고출력 오디오 구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배터리 전압을 증폭시켜 스피커가 요구하는 전압 수준으로 변환한다. 전력 효율성을 높여 소형 기기에서도 고출력 오디오 구현이 가능하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배터리 수명 연장. 그러니까 이 SOC 안에는 이런 전력 전자 기술하고 그러니까 전력 기술이죠. 전기 에너지. 이 기술하고 오디오 기술. 이 두 가지 크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뾰족 나와가지고 전력 반도체 아까 파워 IC 그런 제품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더 많이 설명해 드려야 되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아웃라인은 잡으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 네, 재무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재무제표 잠깐만 이게 9월 달에 한번 나왔구나. 재무상태표 볼까요?
재무상태표 봤는데 나쁘진 않던데. 근데 이 회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산 총계가 367억 달러, 367억 원. 네, 원이죠. 367억 원. 부채가 44억 원밖에 안 되죠. 자본 총계가 323억 원. 자본이 훨씬 많죠. 그 대신 이제 네,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고 자본 잉여금 갖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야, 누적도 있긴 있네. 한번 볼까? 누적으로. 그래도 매출액은 누적으로 증가하긴 하네요. 43억 원에서 68억 원은 증가했다. 이게 이제 3분기인데 조금 이따 4분기 같이 볼게요. 16억에서 23억으로 증가했고 그래도 매출 증가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들은 그 매출이 중요해요. 근데 매출이 증가하는 거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영업이익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좋지는 않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서 손익분기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순이익도 다 마이너스죠. 단지 뭐 마이너스 폭이 약간 줄어들었던 건데 뭐 마이너스가 순이익에 대한 EPS가 좀 줄어든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뭐 그거 갖다가 뭐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영역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월 7일 날 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되는데요. 이게 이제 분기로 나왔구나. 아니 저기 분기가 아니라 아니 연간으로 나왔다. 직접 사업연도하고 당해 사업연도. 그래도 매출은 증가한 건 좋아요. 62억 원에서 83억으로 증가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매출 규모가 큰 건 아니죠. 83억 원이니까. 그래도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손실이 좀 더 많이 발생했고, 당기순이익도 손실이 더 많이 발생을 했어. 아니,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약간 줄어들었는데, 근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재무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어딨냐? 네, 매출, 네, 주요 고객사 매출 증가로 인해 매출 성장률이 높다. 34.3%. 전년 대비, 직전 사업연도 대비 좋은 거죠. 근데 영업이익은 네, 39.3% 감소했고, 그다음에 아, 영업이익은 네, 적자가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도 적자 상태인 거고. 뭐 재무 상태표는 네, 괜찮아요. 뭐 긍정적인 예. 그래서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이거 너무 복잡하죠. 우선은 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아이언 디바이스의 그 현재 재무 상태, 현재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한 단계로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장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장 전략으로 갈 때는 시장 파일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당장의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시장 파일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가 안 증가하는가는 중요하지. 특히 이런 회사들은. 연구 개발과 인력 확충 비용으로 인해 단기적인 영업이익은 악화된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성장 가능성 크지만 단기적인 적자가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는 얘기지. 리스크 요인은 비용 증가로 인해 당장 이익 실현은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저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아까 저거 여기는 안 나왔을 건데 여기 나왔을 거예요.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많았겠죠. 투자 그렇고 재무.
그래도 기말 현금성 자산은 증가했죠. 뭐쓸 돈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될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당장에 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예. 다만 이 종목을 보시려고 한다면 당분간은 매출의 증가, 성장률을 중요시 거기에 더 포커싱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한다면 PBR은 3.57이죠. 3.57이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야 지분 매도가 막 있었다. 지분 여기서 매도됐구나. 미래에셋 반도체 1호 창업벤처 3호 투자 합자회사 이런 데서 계속 매도됐네. 9억, 8억, 12억 그렇게 매도됐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네, 올라오긴 하죠. 네. 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요거 한번 좀 이야기 될까요? 요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 좀 자료를 준비하다가 AI 쪽 그 새로운 나온 기사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 GPT 4.5가 곧 네,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GPT-5가 나올 거고. 근데 여기에도 서비스가 있잖아요. 뭐 무료 서비스도 하고 유료 서비스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프로 유료 서비스인데 음성 대화.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는 음성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보라든지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성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예, 아까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AI 기반의 오디오 반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저런 이제 반도체들이 앞으로도 잘 활용될 수가 있긴 하겠죠. 이제 그동안은 AI를 우리가 처리를 할 적에 주로 챗 GPT 채팅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말로써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게 좀 더 편하긴 하겠죠. 그럴 때 쓰일 수 있는 반도체일 수 있죠. 아이언 디바이스 반도체가. 그게 하나의 뭐 미래적 가치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상장한 지는 뭐 6개월밖에 안 돼서 그걸 뭐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회사의 어떤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됐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영업 활동 있잖아요.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아직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종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차트가 눈에 띄기는 하죠. 기술적 관점에서. 최근에 좀 거래량 들어온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볼까요? 아이언 디바이스 종목에 대해서 됐죠? 이 정도면. 다만 이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내가 아이언 디바이스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미래적 명확한 모멘텀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겠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차차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투자 시기에 100을 갖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을 갖고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거지. 처음 보자마자 나 아이언 디바이스 종목에 꽂혔어. 예. 그런 거는 좀 현명하지 않잖아요. 투자할 때는 현명하게 투자하셔야지.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제가 그 종목을 분석하는 것 중에서 약간 특이했던 부분은 일반 반도체가 아니라 오디오 반도체, 오디오 AI 반도체 쪽이라서 저는 아직까지 제가 분석한 종목에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 제가 더 분석하다 보면 있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이언 디바이스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회사가 그 전력 반도체 쪽 있잖아요. 파워 IC. 그거는 다른 회사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경쟁에서 레드 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블루 오션이 아니라.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이언 디바이스.